기침 가래가 좀 나와가지고 갑자기 객혈까지 하게 돼갖고 각종 검사를 받아보니까 이런 기관지 합장증이라는 병을 알게 됐어요. 사람의 숨길, 폐와 기관지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콜록콜록 도무지 기침이 멈추질 않고 숨쉬기조차 힘들어질 텐데요.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어 답답하다면 면역력을 키워 스스로 회복하는 한방 치료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방 치료의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서양의학은 바로 세균을 죽이거나 바이러스를 죽이거나 또 암을 공격하는 그런 치료를 하는 반면에 한방 치료는 개인의 면역력을 올려서 그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암을 억제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면역력을 올린다는 것은 내 몸에 있는 백혈구, 특히 림프구라고 하는 B세포, T세포, 그리고 자연살해세포라고 하는 NK세포, 이 세포들의 기능을 굉장히 활성화를 시켜서 그 세포들이 내 몸에 있는 세균, 바이러스, 암을 공격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한방치료의 큰 장점입니다. 한 환자의 경우 NK세포 활성도가 239로 낮았는데 한방치료 후 증상이 좋아져 정상인 731까지 상승했습니다. 면역력은 외부에서 침범하는 해로운 물질을 막아내는 힘입니다. 생명의 숨길을 여는 체질별 맞춤 한방치료에 대해 알아봅니다. 체질을 다스려 폐와 기관지를 살리는 한방 솔루션을 제시한다. 한의사 구환석 원장. 원인을 알 수 없는 끝없이 이어지는 기침을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그 괴로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냥 감기 좀에 걸리면 병원 가서 영양제 맞고 또 그 동네 그냥 병원 가서 뭐 치료하고 약 먹고 좀 괜찮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작스레 막 그냥 기침이 그냥 말도 못하게 나왔어요. 그래갖고 주위에 한의원에도 가가지고 두 군데 가서 약 짓고 먹어보고 침 맞고 다 해도 안 났어요. 특히 밤이 문제였죠. 자려고 누우면 기침이 심해져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에 베개로 입을 틀어박은 적도 많았습니다. 목은 기침하면은 목을 너무 기침을 하니까 목이 따갑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침을 하려면은 배고 어디고 힘을 줘야 되니까 이 아랫배 쪽이 아프고 그러면 이제 가슴이 또 아프고 그리고 온 몸을 웅크리 가면서 이제 기침을 이제 해야 되니까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어요. 저 산청 가서도 좋다 해서 그 산청에 가서도 약을 지고 와서 먹어보고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너무너무 진짜 참 죽고 싶을 만큼 진짜 기침을 많이 하고 아팠어요. 눕자마자 바로 기침을 했었고 숨을 쉴 때 색색거리는 소리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것을 크게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관지와 폐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성냥이끼 부자탕이라고 하는 한약 처방, 인삼계지 부자탕이라고 하는 한약 처방을 사용을 해서 기관지가 스스로 수축, 이완을 할 수 있도록 내 몸 스스로 기관지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키워서 전식을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약도 요 또 이제 처방을 내리갖고 달게 갖고 또 집에까지 올라오면 또 보통 한 3, 4일 걸린다 아닙니까? 그 원장님이 지금 내가 요 약 지난 거 우선 이거 있으니까 5일치인가 그때 일주일치인가 원장님이 주셨어요. 약 갈 때까지 이거 먹으라고. 그랬는데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약 딱 한 봉다리 먹었는데 정말로 편하게 잤어요. 정말로 낫지 않을 것 같던 지긋지긋한 기침이 드디어 멎었습니다. 지금은 치료가 거의 끝난 상태인데요. 예방을 위해 1년에 한 달 정도 한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숨 차는 건 좀 어떠십니까? 숨 차는 거는 뭐 내가 이래 오르막길을 오르든지 안 그러면 내가 급하게 걸음을 걷든지 그러면은 약간 숨이 차도 그 외에는 뭐 숨이 그리 안 찹니다. 소양인들은 몸이 좋아지면 호흡기도 좋아지면서 변비가 해결되는 특징이 있고요. 태양인들은 호흡기가 좋아지면서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는 특징이 있고 태음인은
호흡기가 좋아지면서 땀이 좀 잘 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런 특징이 진짜 몸이 건강해지는 근본을 치료하는 그런 증상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100점은 아니고요. 한 90점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10점은 더 운동도 하셔야 되겠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한약으로도 치료되고 침으로도 치료되지만 지속적인 운동이 필요한 것 같다. 체질에 맞는 차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생활 속 작은 변화가 건강을 100점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죠? 가벼운 감기에서부터 심한 독감까지 각종 세균에 의한 병들, 바이러스에 의한 병들, 이런 병들을 모두 한방 치료로 잘 치료할 수가 있고요. 기관지 천시, 그리고 기관지가 너무 늘어나 버린 기관지 확장증, 그리고 비염, 축농증도 치료할 수가 있겠고, 모세기관지염이나 일반 기관지염, 근만성 기관지염, 또 폐포가 굳어서 호흡이 불편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 폐기종 같은 병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폐암에 이르기까지 한방 치료로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어가면서 야 제일 중요한 거는 병원 옆에 살아야 됩니다. 병원 옆에 한의원이든 그냥 뭐 일반 병원이든 병원 옆에 살아가지고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은 뭐 병원으로 가야지 어디로 갔겠습니까? 뭐 운동은 일을 하러 다니니까 나이가 이래도 집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내한테 조그만한 일이라도 주어진 일이 있으니까 그 이제 일하러 다니는 거죠. 지금은 안 아프니까 그저 막 진짜 만족하게 지금은 편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폐는 약 3억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호흡을 담당합니다. 이 기능이 저하되면 산소 공급이 어려워지고 폐 기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흡연인데요. 디자이너 심유찬 씨도 오랜 흡연으로 폐 기종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사무실에서 이제 업무를 보고 있을 때도 갑자기 호흡이 조금 이렇게 답답한 느낌?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 목욕탕을 갔을 때 뜨거운 목욕탕 안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좀 숨이 조금 쉬기 힘든 그런 증세. 그 다음에 이제 운전할 때도 한 번씩, 이게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씩 올 때도 있었고요. 또 며칠에 한 번꼴로 올 때도 있었습니다. 폐포라고 하는 기관, 폐의 말단에 있는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부위가 고장이 나서 산소하고 이산화탄소의 교환에 어려움이 있어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고 때로는 기침 가래가 나타나기도 하는 병인데, 심유천인 같은 경우에는 소양인 토양 체질인데 평방도적산이라는 한약 처방을 사용을 해서 이 처방에다가 황련이라는 약재를 추가를 해서 염증을 없애고 폐를 시원하게 해주고 폐의 기능을 원활하게 살려서 스스로 폐가 재생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통해서 폐기종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주사님. 앉으시죠. 요즘은 몸이 좀 어떠세요? 호흡도 많이 좋아졌고, 예. 예, 숨 쉬는 것도 좀 편합니다. 요즘에 기침 가래는 많이 없으신가요? 예, 많이 줄었고, 예. 그때 감기 걸렸을 때 그때 가래가 조금 나왔었는데 네. 감기 끝나고 나니까 전혀 지금 없어지고. 가슴이 답답한 거나 숨찬 거는 좀 어떠십니까? 그것도 이제 운동하면서 하니까 약을 계속 먹으니까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초기에는 침 치료를 많이 받으셨고요. 어느 정도 호전이 된 다음에는 침 치료를 안 받고 한약으로만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약 2년 정도 그 정도 지금 한약을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형방도적산이라는 한약을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형방사백산이라고 하는 약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비슷합니다. 형방사백산이라는 약은 심리적인 안정을 조금 주기 위해서 중간중간 제가 사용하기도 하지만 형방도적산이라는 처방이 심유찬 같은 소양인 토양 체질의 심장과 폐를 기관지를 업그레이드 해주는 대표적인 처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양이는 열이 쉽게 오를 수 있어 맞춤 한약으로 면역력을 높여줬는데요.
호흡이 편해졌지만 컨디션에 따라 건강 상태가 변하기도 합니다. 이전에 비해서 호흡기도 폐기종도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오장육부도 많이 이제 건강해져 있는 상태인데 긴 현맥이라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맥상이 나타나세요. 생각이 많다든지 어떤 상황에 스트레스가 있다든지. 그래서 맥의 힘이 좋긴 하지만 언덕처럼 이렇게 두 갈래로 뛰는 걸로 보아서 이럴까 저럴까 이런 갈등의 상황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진단을 받고 병원을 갔는데 호흡기 내과로 갔는데 그 병원에서는 딱히 뭐 처방을 해주거나 뭐 약을 주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도 이제 한 번씩 호흡 곤란이 있어가지고 한의원을 방문을 해서 증세를 얘기를 하고 이제 약을 받아서 먹고 시작을 했는데 차츰차츰 호흡이 안 좋았던 호흡이 좋아지는 걸 좀 느꼈었습니다. 보통 보약이라고 하면 그냥 피로회복차 드신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보약의 개념은 내 오장육부가 건강해지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십전대보탕이라고 하는 걸 가장 많이 드시는데요. 십전대보탕은 각종 체질의 약이 적절하게 섞여 있습니다. 소음인약이 제일 많이 섞여 있고 그 다음에 소양인약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시면 적당히 좋아지지만 확실히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홍삼도 우리가 많은 보약으로 알고 있는데 소양인한테는 권하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보약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뭔가? 오장육부에 떨어진 에너지를 충족시켜서 피곤한 것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대소변도 좋아지고 잠도 잘 자고 몸도 편안해지고 기운도 나고 소화도 잘 되고 내 몸이 전반적으로 에너지가 생기는 게 다 보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체질에 따라 좋은 음식도 다른 건데요. 약한 장기를 보강하니 면역력이 오르고 답답했던 숨통이 트였다고 합니다. 이제 금연은 필수겠죠? 기분은 너무 좋고요. 숨쉬기도 편하고 하루하루가 더 편안하고 아주 좋습니다. 폐기종이 더 이상은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운동하면서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바로 담배를 끊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수영하고 등산이나 이제 그 유산소 운동을 위주로 운동을 해가면서 이제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기관지 확장증 진단을 받은 손석재 씨. 폐 속에 있는 기관지가 염증으로 손상을 입어 영구적으로 늘어난 상태인데요. 가래를 동반한 기침과 호흡 곤란을 겪었습니다. 기침 가래가 좀 나와가지고 그럼 뭐 별거 아닌지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개켈까지 하게 돼갖고 놀래서 이제 큰 병원으로 갔지, 대학병원으로 갔지. 가가지고 이제 각종 검사를 받아 보니까 이런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병을 알게 됐어요. 대학병원에 갔을 때는 지혈제와 항생제를 줘가지고 먹고 했는데 한 일주일 있으니까 또 다시 증상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또 먹고 했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한의원으로 오게 됐지. 기관지가 탄력성을 잃고 축 늘어난 게 기관지 확장증인데 이 늘어난 기관지가 완전히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방 치료로 한약으로 이런 염증을 많이 완화시켜주고 염증을 없애주고 또 주위에 염증이 침범하는 것을 막아주고 호흡기, 폐, 기관지가 많이 건강해질 수가 있고 몸이 찬 체질인 소음이는 냉한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면역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증상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한약을 복용했습니다. 우리가 부자라고 하는 한약재가 매우 위험한 한약재로 알고 있는데 소음인이 염증이 굉장히 심할 때 이런 부자가 염증을 잡아주고 예방 치료하게 됩니다. 손석재 환자는 성냥인기 부자탕으로서 많이 호전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호전이 된 이후에는 부자를 뺀 성냥인기탕을 처방해서 또 치료가 되었고 성냥인기탕으로 또 몸이 좋아지자 그 한 단계 약한 처방 팔물군자탕이라는 약으로 지금 관리 중에 있습니다. 6.1 기준에 5.6 세포 나이가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어저께 그저께 검사했을 때는 6.2
기준값보다 정상이거나 약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제 많이 건강해지신 거다. 호전된 검사 수치만큼 몸으로도 변화가 느껴진다는데요. 심했던 기침과 가래, 각혈 증세도 사라졌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삽맥이라고 해서 염증을 나타내는 맥상이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 거의 99% 이상 그런 염증맥은 지금 사라져서 잡히지가 않고요. 굉장히 안정된 맥상, 염증도 없고 오장육부가 건강한 맥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고 치료해 주셨는데 지금처럼 지속적인 치료를 계속 하시면 더 건강해지실 거라고 봅니다. 침 치료도 소음인 수양 체질에 맞춰 진행합니다. 손발의 태백, 해계 등 18개의 혈자리를 자극해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데요. 그때는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이 한의원에 와가지고 체질에 맞춰서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침도 넣고 이제 한약도 먹고 하니까 그때부터 몸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엔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피로를 느꼈다는데요. 한방 치료를 받으면서 몸이 점차 회복되는 걸 느꼈답니다. 요즘은 등산까지 다니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집에 있어도 피곤하고 기침 가래도 나오고 하니까 아무래도 바깥에 나와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기도 뭐하고 하니까 집에 내 있었는데 한약 먹고 침도 맞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 몰라도 몸이 좋아지니까 이제 요즘은 친구도 만나고 바깥에 나가기도 하고 등산도 다니고 하기 좋습니다. 사상체질 의학을 처음으로 밝힌 이재마 선생은 사람마다 병을 알게 된 후에야 장수하고 근원을 보존한다고 했는데요. 스스로의 몸을 이해하니 한결 삶이 가벼워졌습니다. 뭐 아들들하고 같이 저 해외도 나가고 싶고 예. 친구들하고도 같이 해외 나가고 싶고 또 하고 싶은 파크 골프도 치고 싶고 그렇습니다. 침도 계속 맞고 한약도 먹고 관리를 잘해갖고 편안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실천하며 가꿔야 하죠. 치료에도 잘 낫지 않는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으시다고요? 내 몸의 체질을 알고 그에 맞게 관리한다면 더 나은 삶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가벼운 감기에서부터 무서운 병으로 알려진 폐암에 이르기까지 한방 치료로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AI 시대라서 한방에 대해서 조금은 무시를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조상의 지혜, 조상이 쓴 책에 동의보감 같은 책 아시죠? 이런 책에는 각종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는 지혜가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서양의학의 치료를 받으시되 한방 치료를 같이 겸하여 받으신다면 침도 마찬가지, 한약도 마찬가지, 뜸도 마찬가지, 부항도 그렇고요.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